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 더 CEO에서는요, 토큰 달랑 3개 들고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연봉 12억 원의 CEO로 성장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박형미 회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박 회장의 시작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요, 처음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할 때 정말로 버스 토큰 3개를 들고 영업사원, 화장품, 방문 판매 사원을 하겠다고 회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7년의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우유값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도전을 했지만 영업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그녀. 건물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15일 만에 포기할 뻔했었죠. 이제 그 아이 우유값 때문에 일단 출발했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벼랑 끝이라는 절박함은 숙겹고 망설이기만 하던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사고 물건을 파는 일. 처음엔 그저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서 서툴기만 했고 반복되는 거절에 실망도 컸었죠. 그래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거지만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훨씬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을 때 쉬워지죠. 그랬습니다. 영업에는 그녀가 미처 몰랐던 묘미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수입이 늘어나는 재미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그녀만의 노하우를 전한다는 묘한 쾌감. 그것이 바로 영업의 매력이란 걸 알게 됐죠. 정숙한 소녀의 갓난장이의 어머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점장으로 성숙해 있는 자기를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 자신감도 넘쳐났던 겁니다. 그야말로 소뚜껑 운전수에서 전문 영업인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선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도 미처 몰랐던 영업 능력을 발견했고 남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웠던 성격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변해갔죠. 모든 문제는 일을 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걸 깨달았었기 때문에 참 내가 내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참 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일에만 푹 빠져 지내던 그 시절 아이의 우유값이라도 벌어보겠다는 목표는 이미 달성한 지 오래였고 그녀는 능력을 더욱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장품 판매 불모지에 직접 뛰어들어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회사에도 크게 기여하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뚜껑 운전수는 영업계의 지존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년 만에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그것도 연봉이 12억 원이 넘는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그랜저. 이 빨간색 그랜저는요, 1등을 했을 때 1등에 대한 부상으로 빨간색 그랜저를 줬는데 그때가 마침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붉은 악마가 거리를 쏘아다니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랜저가 나와서 활개를 치니 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호응도도 뛰어났고요. 그게 바로 박형미 회장이 연봉 12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이었습니다. 가장 정점의 자리에 있던 그때 위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출장을 떠나 자리를 비운 사이 권고사직의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회사를 떠나야 했죠. 뭐 좋게 말하면 권고사직이고 나쁘게 말하면 팽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8년을 한결같이 일했던 그녀. 그러나 너무 뛰어났던 것이 오히려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고 심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그녀를 사람들은 걱정했죠. 한만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좀 쉬면 안 될까? 박경미 브랜드가 있는데 강의나 경쟁사에선 스카우트 제의도 몰려들었지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또다시 그러니까 18년간 일했던 회사도 당신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스카우트에서 가봐야 연봉 18억? 20억? 예. 가면 또다시 언제 어느 때 그런 경험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망설임의 시간이었죠. 고민 끝에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건 회사의 설립이 그것. 18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담고 그녀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도 투자했습니다. 배신도 없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이상향의 회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며 회사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던 무렵 그 속에서 그녀가 진출할 새로운 틈새를 찾아 나섰죠. 그게 2005년 9월이었습니다. 이 창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박형미 회장이 진짜 나름대로 굉장한 경영 수업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요. 박형미 회장은 핵심 부서의 책임자들을 전문가급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게 전략이라든가 재무라든가 특판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해외 사업까지 아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만 모아서 드림팀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18년간 영업 현장에 있으면서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영업 실적을 올린 것은 그녀의 판매 기술만이 아니라 그녀가 지휘하는 팀들의 탄탄한 팀워크에서 비롯됐었죠. 누구라도 능력 있는 영업사원으로 변신시키는 조련사. 그녀의 지휘력을 믿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회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영업 조직의 구성. 모성에 강한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영업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성에야말로 가장 강한 영업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는데요. 모성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부분이면 불가능이 거의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소뚜껑 운전수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2의 박형미 내지는 쌍둥이 박형미를 만들어내자 하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왜냐고요? 과거 박형미 회장이 느꼈던 그런 쓰라린 배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상처받는 일 많죠. 그녀가 영업인생 5년 차 지점장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어쩌죠? 다들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시는 것 같으세요. 어떡해요? 그녀 휘하의 영업팀이 한순간에 경쟁사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와 동고동락했던 이들의 말도 안 되는 배신이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고 자신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도 아깝지 않았던 직원들.
그들의 배신은 그녀에겐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떠났죠.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 역시 인성이 바탕되지 않는 판매 기술만을 훈련한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죠. 영업 현장에서 경험했던 상처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출과 실적 위주의 관행적인 영업은 판매 사원들에게 독이 되는 일도 많았죠.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바라본 관점, 많은 그 영업 분야가 어떤 그 일회용적인 소모품적인 그리고 한탕 한방,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매출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녀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판매 사원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었습니다. 제품을 파는 기술자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고 끌어낼 줄 아는 사람. 그야말로 사람 냄새 나는 판매 사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판매요? 판매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성을 갖춘 분들은 끊임없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재구매를 끌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상도 판매 기술보다는 인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 판매 기술이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품질입니다. 이 화장품이란 속성상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때문에 고객들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공급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아래서 말입니다.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객이 놀랄 만한 제품을 만들겠다 하고 제품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화장품 영업이란 사람 대 사람이 만나 눈으로 효능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제품을 팔면 끝이 아니라 판매를 시작으로 관계가 시작하는 일이죠.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생산자 입장보다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 따져보고 살펴보며 그녀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들기로 했죠. 다양한 기능성 원료나 나노기술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도 그런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게 제품의 개발과 판매, 조직의 구성에 이르는 면면들에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이상향을 담아갔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와 품질을 만들어간 거죠. 제품력은 기본이고요.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면 좋은 제품이 아니다. 또 트렌드에 잘 적응을 해야 롱런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요. 하지만 누구나 다 실천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그녀는 아주 평범한 원칙부터 지켜나갔습니다. 신생회사에 처음 보는 브랜드, 그러나 판매는 수월했습니다. 설립 첫 해 5억이던 매출은 빠르게 늘면서 2007년 75억까지 성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금융위기라는 게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게 2008년입니다. 내가 97년 IMF도 겪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겪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요, 매출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대로 하자. 지금까지 내가 바꾸지 않았던 그 신조대로 하자. 사람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강력하게 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그녀의 원칙에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파수로 내줍시다. 내친 김에 그녀는 통 큰 교육시설을 갖추고 더욱 전폭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사내 방송국을 통해 전국을 실시간으로 잇고 누구도 예외 없이 동참하도록 했죠. 그렇게 교육을 위해 전국을 돌고 현장을 뛰었죠.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항상 깨닫죠. 아하. 이걸 통해서 실천에 옮김으로써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반복된 교육이 없이는 절대 사람은 변화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에만 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쌍둥이 박형민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요, 점차 제2의 박형미가 나오는가 싶더니요, 쌍둥이 박형미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 심지어는 1억을 하는 사람들까지 우수수 정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엄청나게 놀라죠. 그 2009년에요, 무려 131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합니다. 매출이 오르고 조직이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그녀의 회사는 무서운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그 소문은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세계 시장으로 흘러갔죠. 세계 각곳의 바이어들이 먼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现在我们中国市场上面有这个产品啊，都是一种单纯的这个美容院去做护理，可以在自己在家里，然后呢简单的这样做一下护理，又可以保持青春完美，又节省时间，又可以节省费用。我想这个产品在中国是非常非常的受欢迎的。 캄보디아로 시작된 수출은 어느새 10여 개 나라로 늘어났죠.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의 제품이 일단 해외로 일단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계가 이미 그냥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기분? 25년 전 그녀는 차비만 달랑 들고서 영업전선을 뛰던 판매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세계 시장을 손안에 쥐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당당한 CEO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창창한 발전에 주변에 시샘이 없었냐고요? 물론 탁 트인 앞길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색할 순 없었지만 고민도 많았죠. 그저 하늘만 바라볼 만큼.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런 루머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 뭐 병에 걸렸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회사를 부도가 났다, 어음도 끊지 않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루머들 때문에 제가 7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네.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고 고통스러웠지만 단 한 번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에 답이 있죠. 사람 위에 인성이 서고 그 위에 판매가 완성된다고 믿는 그녀. 영업사원에서 CEO까지 그녀의 성장을 보고 꿈을 키워가는 직원들을 위해 그녀는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성공의 길을 나누는 일이라 할까요? 그것이 그녀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매출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매출액이요? 2010년에만 하더라도 159억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무려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박형미 회장은요,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동시에 잡고요. 거기에 새로운 틈새 시장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는 더 많은 박형미의 전사들을 양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무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땀 한 땀을. 전사라고 하니 너무 거창한가요?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면 불가능은 없다. 이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오늘 토요일 석회 3시에 지점장 석회 자막 띄우고. 그래서 그녀는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셨죠? 자, 이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꾸는 마지막 꿈은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여성들이 일한 만큼의 정직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직영점 100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CEO 100명을 성장시키고 또 여기에 30명의 1인 기업가를 양성해내면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창업을 한 것도 바로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뒀던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씩의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사업으로 연관시켜서 확대를 시키고요. 그것을 꿈이나 목표로 가져간다면 반드시 이 사회에는 큰 디딤돌이 될 거고요. 그게 이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형미 회장처럼 여러분도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